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번 주 리그였죠. 저번 네. 주 리그 EPL 팬들을 정말 좀 뭔가 감론을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제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2명이 퇴장당하면서 9대 11로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포스트코글로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경기를 치렀습니다. 심지어 유지한 채가 아니라 거의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에 가깝게 붙이면서 네. 일부러 옵사 트랩을 만들어낸 의도를 음. 보였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에이스 로마 감독 제만 감독 제만 감독 닭공 스타일. 그쵸. 뭐 그렇게 해갖고 좀 이 장면이 좀 팬들 사이에서 많이 좀 회자. 회자가 됐죠. 왜냐면은 그 누구도 그렇게 안 했던,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안 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틀린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팬들끼리 감론을박을 막 펼쳤는데, 지고 있을 때 이렇게까지 라인을 올리는 거는 뭐 꼭 감독 마음이 감독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이게 1번이고 2번은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려면 버티면서 한 골을 역전을 할 노렸어야 됐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을 했어야 됐다. 이게 2번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생각하시나요?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2번. 저는 어떻게든 선수비 후역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하제니트리 이번은 경험자시군요. 저는 경험자예요. 제가 하제니트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가셨지만 네. 이제 하제니트리라는 감독이 이제 이분도 포스테코글로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제 결국 뭐 감독 막판에 들어서 점점 타협을 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이제 막 퇴장을 당해도 라인을 계속 올리고 이제 오히려 더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결과가 좋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튼이 9대0 패배를 2번 당했잖아요. 그쵸. 그 레스터도 유명한, 한번 네, 이제 9대빵. 레스터하고 경기는 1명이 퇴장당했고 맨유의 경기는 2명이 퇴장당했는데, 이제 그게 라인을 그대로 그냥 올리면서 발생한 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포스트코글로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10명까지 이해를 하는데 10명까지. 9명은 이건 선 넘었다. 9명은 무더기 퇴장 당했을 때 나 이건 내가 봐도 무리수인데 하고 날렸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으로서 딱 적당한 단어예요.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타협은 필요할 때가 있다. 너무 이번에 생각입니다. 네. 이번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로 너무 자기만의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 이번 자기만의 경기는 전술적 철학을 너무 고집했다. 이번 경기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 네. 이찬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 정도 선은 한 번은 할 수 있다. 한 번은 할 수 있다. 여러 번 하면 안 되고 한 번 1회용이다. 한 번 할 수 있다. 한 번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까지 뭐 무리뉴, 뭐 콘테 그런 뭐 누누의 진짜 화려한 라인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그 감독들은 되게 내려앉는 감독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좀 심지어 야 우리 주도적으로 하는데 좀 올라가라 해도 아니야. 우리 뒤에 있을래? 저거 함정이야. 지금 올라가면 뒷방 뚫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다이어야 이랬던 감독이기 때문에 너무 수비적이었던 감독들이 왔고 되게 너무 수동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토트넘이 새로 와가지고 체질 개선 중인 상황이잖아요. 체질 개선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전술을 이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뛰는 상황에서 어쨌든 익숙한 건 내려앉는 거란 것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주도적인 상황에서도. 그때 한 번은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게, 우리는 절대 내려가지 않아. 저도 안 내려가고 한 명 퇴전도 안 내려가고 2명 한테도 안 내려가. 이걸 확실하게 선수를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는 못 먹어두고 앞으로 나가는 팀이고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사실 이런 경기가 프리시즌이었으면 좋았을 테고 네. 리그컵이었으면 그나마 괜찮고, 그래 FA컵까지는 용서 가능하다. 근데 리그는 솔직히 말해서 리그라서 이렇게 논란이 생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토트넘이 어쨌든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3점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1점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딱, 그래 우리 팀은 앞으로 가는 팀이야. 다음 경기 때 포스테코글로가 맨유랑 하고 있는데 2명 퇴장하는데 또 올린다. 또 올리다 레시포드 가르나초가 신난다 하면서 뛰어 들어간다. 그럼 안 돼. 절대 안 되는 상황.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 우리 팀은 이런 팀이다라고 선수들에게 각인시키는 딱 한 번. 소위 말해 막 뭐지? 좀 쇼맨십?
정신적으로 각인을 시켜준 거죠. 시켜준 딱그 정도인 것 근데 같아요. 그 말이 사실 일리는 있는 게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 팬들이 이 경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런 걸로 봐서는 토트넘 팬분들도 이런 방식의 축구에 오히려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그 동안에 억눌려져 왔던 무리뉴 콘테 강정기를 끝내고 누누는 뭐 삭제하더라도 눈도 강정기였지. 네, 그 강정기를 지나 이제 뭔가 해방된 느낌? 아, 우리도 드디어 공격 축구를 정말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토트넘 팬들이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도 공격하는 팀이다 이런 거를. 근데 좀 과하긴 해요. 아, 사실은 근데 너무 떨렸어요. 근데 저도 사실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은 게 그게 오히려 저는 라인을 올렸던 게 오히려 좀 더 그 장면에서 동점골이 나올 뻔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수민 선수가 그쵸. 이렇게 뭐 어쨌든 뭐 못 넣긴 했지만 동점골과 비슷한 상황도 나왔고 첼시가 특히 그리고 이제 공격력에 문제를 보이는 팀이란 걸 고려를 했을 때 첼시가 이제 잭슨의 골 2대1 되는 골 그 이후로 골을 득점하지 못했거든요. 네. 90분 때까지. 그래서 토트넘 입장으로서도 아 이거 진짜 플룩 한번 걸리면은 해볼만하다. 해볼 이런 만한 생각을 도박이었다.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해볼 만한 도박이었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는 게 차라리 2명 퇴장당해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아 그래 2명 퇴장당이면 어차피 이 경기는 버린 경기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주입시키자 마인드 주입시키자라는 선택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부러. 네. 아. 왜냐면 오히려 터진 경기 때 어린 선수 투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이 멘탈이 더 터지잖아요. 이미 터진 경기.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야구에서 거의 패전 처리 투수 올리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한 경기 경험을 쌓고 좋았던 선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스날도 사카가 투입했던 게 되게 좋지 않은 상황에 투입하면서 경험치를 많이 썼던 기억도 있고 사실 레시포드도 화려하게 등장했던 게 아스날이 맨유를 압도적으로 이긴 상황에서 레시포드가 등장해서 반할 시절에 2골 빵 넣고 아 맞아.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쳐두더라도 오히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어차피 승리는 날아갔다. 승점 3점을 우리가 못 가져간다. 그럼 이 상황에서 승점 3점보다 더 귀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포스테클로가 시도한 것 같고 이게 저는 한 번은 괜찮다고 봐요. 문제는 저는 이게 근데 반복되면은 그거는 고집이 아집이 된다. 그게 소튼이 반복을 했죠. 2번을 그렇게 했죠. 저도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봤어요. 아 참사가 날 수 있다. 아 뭐 괜찮다. 근데요? 아이고 해프닝이겠지. 이랬는데 2번째는 좀 성나가더라고요. 한 시즌 2번 당했던 거죠. 아니야. 한 시즌에 한 시즌 한 다음에 한 시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바로.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두 9대 0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상처가 아물 때쯤 아물 때쯤에서 갑자기 거기서 누가 때린 거죠. 한 번 더 쬐어. 한 번 더 자기가 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 봐요. 뭐 포스테코글러가 뭐 지금 뭐 양패널들이 말한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충분히 올릴만 했다. 그리고 뭐 아까 동훈이도 말했고 뭐 첼시의 공격력을 생각하고 막 그런 뭐 희찬이가 이제 좀 선수들에게 멘탈적으로 좀 주의시키는 그거 모든 게 다 맞물려서 첼시가 올릴 수 있는 좀 최적의 팀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첼시라는 팀을 고려를 해봤을 때 올리면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생각해요. 이제 좀 뒷공간에 강한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털링이나 뭐 잭슨 뭐 경기장에서 영향력은 딱히 없었지만 어쨌든 그 선수는 뒷공간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뭐 첼시 상대로 라인 올린 선택은 좋지 않았고 그게 이제 경기 중에 선수들의 부상으로 드러난 게 더 크다는 문제라고 봐야죠. 결국 이제 반더벤 네, 선수가 반더벤이. 뒷공간을 커버를 하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네. 당했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결국 이제 주먹구구식 공격을 로 전담을 하다가 스스로 다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우도기 선수도 뒷공간 커버다가 퇴장 당한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라인을 올려서 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최상이겠지만 결국 이런 결과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 선택은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옳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의 철학이 확고하다면은 뭐 리그 경기에서건 뭐 토너먼트에서 몇 번이고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여지까지 보여준 게 있었으니까. 물론 포스테코글루가 뭐 아직 뭐 뚜렷하게 뭐 결과물로서 증명한 건 없지만 이전의 그 경기들에서도 계속했던 그 공격적인 축구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그 한 라인에서 뭐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는 거면은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이제 뭐 토트넘에서도 이랬지만
예전에 셀틱이나 이제 예전에 요코하마에서도 이런 계속 퇴장당해도 라인 올린 전술을 계속 썼어요. 그러면 뭐 저는 더더욱 그럼 이제 인정할 예전에 수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가와사키 프론탈레라는 팀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골키퍼가 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 그냥 라인 쫙 올리고 맞대응하다가 진 경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기를 살펴보면은 그냥 이 감독이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절대로 막 바꾸거나 이런 의도는 자신에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 전술 자체가 라인을 완전 바짝 올리는 전술이긴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전술이어서 저는 오히려 밑으로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가 판단했을 때는 자기의 일단 전술 안에서는 라인을 밑으로 내리면은 어차피 이기지 못한다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 하에서는 어차피 라인 못 올리면은 뭐 만회골이든 뭐든 못 넣고 지니까 어떻게든 그냥 라인을 올려갖고 일단 맞불을 하자. 그게 더 우리가 승점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이제 토트넘이 물론 이제 그냥 뭐 지금 현재 리그 1등이지만 그쵸. 우승컵을 노린 팀이 아니라 그냥 상위권 그러니까 막 4위 안으로 들어와 좋다 이 목표로 했으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트넘은 우승을 노릴 수도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위죠. 네, 네. 지금 뭐 맨시티한테 밀려서 2위가 됐지만 어쨌든 토트넘 만약 이제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입장의 감독이라면 오히려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잭슨한테 골 먹히기 전까지 1대1 상황이니까 네. 1대1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라인을 뒤로 물리면서 그리고 첼시가 이렇게 라인 낮은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라인을 올려서 먹혔다 뭐 라인 좀 먹혔다 뭐 이런 얘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첼시 약점을 잘 공략했다면 오히려 더 반대로 기회가 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반더벤 선수도 부상을 안 당할 수가 있었고 이제 우도기 선수도 경고 누적 퇴장을 안 당할 수 있었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감독이라면 이런 마인드셋은 고쳐야 된다. 물론 공격적인 거 좋다. 근데 이제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감독이 돼야 된다. 뭔가 자기 철학과에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감독이 돼야지 이제 우승컵도 노릴 수 있는 거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마인드셋이면 우승컵은 글렀습니다. 아 우승컵은 글렀다. 네. 저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네. 다 이해한다. 근데 이번 선택은 틀렸다.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다. 퇴장이랑 부상도 너무 많다. 이런 게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런 성향인 것 같다. 저도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럼 왜 이런 성향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가만히 들으면서. 근데 포스테코글로는 어쨌든 호주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호주 감독으로서 일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주 감독 일본에 있는 감독이 셀틱으로 넘어간 거고 셀틱 감독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죠. 개인 성향으로도 항상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호주 감독이 일본 가서 그러니까 축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에서도 진취적이지 못하고 수비적이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으로서 나는 여기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바꿔가야 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호주에서 일본 갔을 때도 그랬었고 일본에서 셀틱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셀틱에서 우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심지어 브랜드 로스도 도메스틱 트래블 했어.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인데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딴에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전술적으로도 뭔가 보여주고 그걸 뭘 따내야 내가 여기서 뭔가 얻고 간다. 내가 이 사람들 인정받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역시 토트넘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걸 인정받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물러서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한테 이런 걸 확실하게 심어주고 뭔가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선수들에게도 그걸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토트넘은 제 생각에는 그 감독들이 콘테부터 무리뉴까지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는 감독님들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팀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따내려 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내려앉아 있고 그냥 상대한테 주도를 당하면서 역습을 기다리고 이런 유형의 약간 수동적인 팀이었는데 축구 내적으로도 그랬고 심지어 외적으로도 그냥 무리뉴 콘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약간 졸린 경기력 정말 무기력한 경기력이라고 심지어 저도 해야 될 정도로 토트넘 원래 이런 팀이야. 뭐 결승 못 가는 팀이고 지는 팀이야. 약간 토트넘 원래 이런 팀이라는 생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감독은 그러니까 그런 토트넘이라는 팀이 근데 지키는 식을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거는 포치 직후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토트넘급의 팀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팀이고 진짜로 보여주는 팀이고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해는 해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이번 시즌 노리기 힘든 물론 뭐 상황이긴 한데 뭐 다음 시즌 더 좋은 선수 더 분위기 맞추면은 리그 우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걸 보여주는 모습으로서는 상징적이어서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 정도 한 번 정도는. 근데 2번, 3번, 4번 반복되면은 소튼이 그랬잖아요. 소튼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재민들도 나중에 타협을 했거든요. 이제 좀 계속 쳐맞다 보니까 이걸로 안 지금 돼. 내가 봐도 이건 좀 3번이면은 9대0 3번이면은 인간적으로 그쵸.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역사에 3번 이름을 남기는 건 좀 석이 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감독도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이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들이 날 믿어주고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졌을 때 그래 처음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자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 이 감독은 지금 상황도 앞으로 나가는구나. 우리는 항상 이 감독 철학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만약 이런 큰 패배가 반복되면 선수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그쵸? 의심하죠. 이게 맞는 걸까? 의심하게 되는 한 번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야 돼? 그러다가 매번 졌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그러니까 한 번으로서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끝나야 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아. 이건 이런 행동이 리버풀 상대로도 2명 퇴장당해 한두 번 퇴장당해 거기 라인 올리겠다. 그건 진짜 9대0 당해요. 그건 그냥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그건 진짜 자살행위죠. 살라 누네즈 앞에서는 그냥 먹잇감이에요 거기 그냥. 유네스는 몰라요. 살라는 아니 인정해요. 잭슨도 히트트릭했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아니, 거기 로버트슨이랑 그쵸. 걔들이 막 아놀드, 아놀드, 살라, 그냥 걔네 곡사포 쓰고 그냥 디아즈 막 패스 따라오고. 주면은 못 막아. 파포 얘들이 막 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다 잡았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정도 딱 이 근데 정도. 저는 그렇게 한 의도가 저는 그 퇴장당한 선수들한테 경각심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 있어요. 제 개인적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결국 어리석은 판단으로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도기 선수는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상황은 태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태클에 퇴장을 당했고, 그렇죠. 로메로는 이런 비신사적인 행위를 퇴장을 당했으니까 이런 선수들한테 봐봐라, 너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가지고 팀이 이런 상황에 몰렸고 결국 이런 패배를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런 경각심을 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도가 아니라도 지금 끝난 상황에서 제 이거 개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후에 설명 선수에게 피드백할 때도 어쨌든 결과는 이미 났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피드백하기 좋죠 사실은. 어차피 진 거라도 하더라도. 특히 이제 로메로 선수가 그런 약간 급발진이 많은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게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포스트코글루 감독도 뭐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라인을 높이는 것은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을 대변한다. 내가 이곳의 감독인 이상 이것은 변하지 않을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이다. 우리가 5명만 남는다고 해도 우리는 라인을 높일 것이다. 5명 남은 몰수패. 아닙니다. 아무튼. 네, 몰수패긴 하죠. 그리고 아무튼 결과는 좀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이 나의 전술을 좀 잘 따라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걸 바쳐서 그것이 우리가 경기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다. 우리가 몇 차례나 동점골을 넣을 뻔했고 이게 우리의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그게 아주 조금 모자랐을 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는 저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모든 말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라인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팀이 전 첼시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첼시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고 봐요. 이게 사실 맨시티나 네, 네. 리버풀이었다. 그러면 좀 실리적인 거를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생각을 맨시티 그래요, 진짜. 당장 아스날이었어도 아스날 사카 마르티넬리 있으면은 토트넘이 함부로 올리긴 힘들죠. 토트넘이 함부로 올리기 힘들죠. 저는 진짜 첼시였어. 네. 그나마 해볼만했다. 그나마 진짜, 공격력이 부진했던 첼시여서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냥 외고집은 아니니까 나중에는 변화를 하겠죠. 그리고 저 한마디 딴 얘기하자면은 네. 당연히 선수 끝나면서 팬들이 선수에 박수 치고 포스테글로그가 선수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거 감독이 이랬다 이랬는데 감독이 올렸으니까 감독 탓해야지 이거는. 감독 탓을 해야지. 선수들이 팬들이 아씨 팬들 보고 선수 야 너 왜 라인 올렸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올리는데. 감독이 올려도 감독이 올리는데. 제가 올리래. 감독이 올리라 그랬는데.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딱 포스테글로그에서 인터뷰에서 사실은 제가 라인 올렸지만은 선수를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죠. 좋습니다. 예. 이러면 선수들이 무능해서 그만. 선수들이 무능해서 그렇다. 이럴 수 9명이어도 라인 올려서 이겼어야지. 맨시티면 이겼어 이랬으면은
뭐 이거 좀 더 하나를 더 생각해보고 이게 지금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뭐 한 챔피언스리그 8강 경기였다. 8강 2차전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D가 없는 경기라는 네, 거죠. D가 없는 경기였다. 8강 2차전 그러니까 이제 2대0 상황이고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은 이제 토트넘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원정 다득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비기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은 D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도 낭만 찾으면은 경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비엘사나 제만 이런 감독들이 이런 공격적인 운영으로 막 좋은 모습 보였지만 네. 결국에는 막 정말 클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든가 좋은 음. 결말을 맞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결국 타협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고집 부리면 망한다. 너무 애고를 부려서 음. 결국에는 이제 좋은 감독이 되려면은 그리고 토트넘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리그 탑 순위를 노리는 그런 만한 클럽은 아니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런 탑급 클럽이 되려면은 감독도 탑급 클럽이 되는 마인드셋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축구도 좋지만 이런 실리적인 운영을 할 때는 한 번쯤은 해야 된다. 진짜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컵이나 이런 경기였으면은 저는 이런 선택이 그냥 어리석은 선택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건 그렇죠. 뭐 논할 네. 논할 여지가 없죠. 네, D가 이거 없는 그래서 무조건 경기라. 잘못한 선택이다. 네. 논할 리그니 거리가 없다. 그리고 뭐 어쨌든 38경기 중에 한 경기 진 거니까. 리그도 막말로 이게 지금 37라운드에서 이렇게 했다. 제가 알기로는 테타가 세 번째 시즌인가 네. 날아갔다가 올라왔던 시즌에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긴가민가한데 올라가서 막 리그 5등까지 올라갔던 시즌이 있을 거예요. 그 시즌에서도 몇번 두 경기를 선수 팬들이 제발 좀 실리적으로 좀 내려앉았으면 좋겠는데 테타 축구를 고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챔스를 못 나간 시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마 두 뭔지 번째 알아요. 시즌인가 그럴 거. 어쨌든 그런 시즌이 있었겠는데 그런 선택들이 분명히 저는 조금 아쉽고 그때 올라갔으면 아스날이 조금 더 빨리 궤도 올라가지고 저번 시즌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리그 우승 경쟁하는 시즌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전에 뭔가 있고 디딤발 잡고 올라간 시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런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리그에서는 좀 주목받고 있는 팀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에 토트넘이 이렇게 행동했으면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워낙 리그 성적도 좋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활약도 엄청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EPL 내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팀이다. 이번 시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번 시즌에 주목할 만한 팀으로는 토트넘이 이제 뭔가 딱 주목되는 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토트넘의 선택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만큼 예전에는 토트넘이 막 그냥 내려앉아 있으면 또 내려앉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갑자기 공격 나오면 얘네 왜 갑자기 공격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토트넘의 체질이 달라지면서 토트넘이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게 되고 즉 그에 따라서 나오는 선택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트코글루라는 어쨌든 잘 알지 못하는 감독이 와서 토트넘이랑 구단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술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게 또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는 거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토트넘과 이제 첼시의 경기에서 나온 포스테코글루 만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자기의 전술적 철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고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저는 근데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은 더더욱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 내 스토리가 더 재밌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재밌어지죠. 네, 예전에 뭐 무리뉴, 퍼거슨, 그다음에 벵거가 있었을 때 또 그런 스토리텔링도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이런 전술적인 스토리도 존재하는 거니까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 딱 진짜 완전 여담인데 완전 다른 얘기인데 네.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 때 필다키 제 대표팀 참가했잖아요. 네. 결승전 때 중국과 일본 결승전 금메달 결정전 때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 팀 한국 팀이 되게 밸런스를 잡고 내려갔고 역습을 간 팀이었어요. 리액션. 네. 근데 중국이 1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1등 지고 있을 때 계속 밸런스 유지하고 한 방만 노리다가 한 골 더 먹히면서 그 2대0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감독님과 얘기해봤고 코치님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아쉬움이 한 번만
올라가 세게 한번 쳐볼 걸. 음. 풀플러스 한번 세게 한번 가서 일단 맨투맨 맨마킹처럼 농구하듯이 네. 쫙 한번 해볼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수비적인 사람들도 공격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음. 사실 거꾸로인 거예요. 아. 무리뉴랑 콘테도 걔네는 한 명 퇴장다, 걔네 상대방이 한 명 퇴장돼도 내려앉는 사람들. 아 그쵸. 사실 그 완전 올라가 있는 팀들은 우리가 퇴장해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 이야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좀 재밌는 축구를 좀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 뭐 EPL 팬들에게서는 또 다른 뭐 얘기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토트넘이 과연 이번 시즌 얼만큼 좋은 성적을 낼지 기대하면서 EPL을 시청해도 정말 이제 EPL 팬들에게는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 이 경기가 과연 토트넘이 이대로 가서 쭉 좋은 성적 냈어. 그럼 이 경기가 과연 중요한 그러니까 이 경기가 토트넘을 바꾼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모멘텀이 됐다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됐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승점 3점 차이로 2점 차이로. 승점 2점 차로 막 이러면 우리가 5등했어. 아니, 승점 2점 차이가 아니라 2점 차이가 아니라 득실차로 만약에 졌다. 그래. 득실차로 4대1 어. 2대1 크거든요. 그러니까 2대1로 질 거를 그러니까 2대1로 졌으면은 만약에 우승을 했는데 4대1로 졌기 때문에 우승을 놓쳤다. 만약에 득실차로 해. 그럼 과연 그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그게 더 재미있게 또 그 포인트 하지 않을까요? 시즌 말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회상을 할지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